그래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양육비. 양육비. 양육비는 124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하고 끝이 냈었어요. 이혼하고 2년 정도 동안 양육비 받은 적이 없고 4, 5개월 전부터 받게 되었어요. 적을 때 한 49만 원? 그 정도 줬었고 그 정도 줬었어요. 제가 양육비 못 받은 거 대충 계산해봤어요. 한 4,400 정도, 4,400 정도거든요. 네. 근데 아이 아빠가 경제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 밀린 걸 못 줬을 경우에 혹시 네. 구치소에 아, 이제 우리가 근데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육비를 계속해서 미지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앞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너 양육비 줘야 되는데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있잖아. 빨리 이행해 하고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안 주면 그다음에 감치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과태료, 감치 이런 게 다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양육비 안 줘, 나 배째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제 법률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바로는 못 넣는 거네요. 바로는 안 돼요. 바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양육비 안 줘서 바로 범죄자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기회는 주는 거죠. 법이 조금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다 좀 많이 꼴 받으면 신청해서 넣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만약에 지급이 안 되면 네. 심한 경우에 징역까지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그렇죠? 네. 가장 최근 사례가 있어요. 그게 158개월치가 밀린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1억 거의 6천만 원이 밀렸는데 징역 4개월 갔습니다. 징역 4개월 갔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는 신경을 진짜 쓰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의 미지급 양육비가 얼추 계산을 하니까요.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전부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법률상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엄청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4,400만 원을 안 줬구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금액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진짜 계산 안 해보고 이렇게 금액이 커졌나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서 좀 생각 좀 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압류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래도 자발적으로 지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궁금한 것이 두 분이 이제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서로 정했을 거 아니에요? 정한 게 있죠. 네,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그 양육 그 기준 네, 산정 기준표 보고 그걸 그렇게 한 만드신 거예요? 분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그때는 저 판사님이 네, 근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 정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판사님이 양육비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지금 민감하세요. 본인이 그거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제 중요하니까 그렇죠. 양육비는 중요한 문제니까.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산정했어요, 그때? 영원에서 이렇게 돼 있길래 네. 제일 낮은 그거, 구간으로 네, 했어요? 62만 원. 네, 62만 원. 아내 부담 부분을 안 뺀 것 안 같네요. 빼고 안 빼고 그냥 했나 보다. 남편으로 그냥 다 몰빵시켜 버렸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과하게 잡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는 아니고 조금. 과하게 네. 양육비는 이제 내가 양육을 안 하니까 하는 분에게 양육하시는 대신에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육을 저분이 다 빨. 발. 근데 그 원래 거의 제가 했거든요. 원래 지금 다 했고 최근에만 조금 좀 했다. 했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아, 있다. 하지만 했다. 상당히 좀 하긴 했다. 아, 하긴 그렇죠? 했다. 네, 상당히 하긴 했다. 했으니까 까줘야죠 그러면. 그렇지. 아주 뭐 소장님께서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양육을 많이 했어요, 본인이. 면접 교섭 주 1회임에도 불구하고 주 7회를 거의 가면서 애 등하원 다 시키고, 그렇죠? 다 시키진 않았어요. 거의 다 시키고, 거의 거의 다 다 상당히 좀
많이. 좀 조금 많이, 그렇죠? 조금 많이 시키고 봐요. 조금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집에 가사일이나 그것도 일정 부분 또 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당한 금액을 사실 좀 재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좀 조정이 될 필요는 있겠다, 당연히. 뭐 그러면 혹시 아빠의 생각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 한다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일을 하고 기다려주겠다 다 갚을 때까지 한다 하면 그래도 한 3,500까지는 줄 수는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줘, 갑자기? 3,500까지 줘. 한 3,500까지는 줄 수는 있어가지고. 양심 있게 그래도.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900까지 깐 거야? 받아드리겠습니다. 3,500?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아는데 또 결국엔 말로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서 믿지도 못하겠고 거짓말 같긴 했었어요. 저분이 일단 뭐 지금 당장 직업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애를 계속 보면 그 액수는 까줘야죠. 그거는 계산을 해서. 저희가 5월 달에 이사를 가거든요. 근데 뭘? 그 김천으로. 아 다시 가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떨고 갈 거라서. 아, 떨고 가요? 근데 얘 따라 붙는다면? 재결합 주소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찾아간다면. 저기 김지영 씨도 심리 생리 검사를 했잖아요. 네. 남편의 어떤 외모가 네. 본인 스타일이라서 네. 본인 스타일이라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절대 뭐 주소를 안 알려준다 뭐 그런데 제가 볼 때 뻥이고. 이렇게 또 김천은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김천은 얘기를 아니 해줬어요. 그러고 일단은 돈을 벌 때까지는 네. 케어하고 가사 도우미 하면서 네, 좀 양육비를 까는 게 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갈까요? 육아하고 가사 도우미 전담하면 한 달에 그분들 월급 뭐 300 이상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상 되죠. 그러니까 1년 봐주는 걸로 봐주고 딱 까지겠네. 그럼 봐주지 마. 그럼 그리고 돈으로 조금 이렇게 조율하시면 네. 되죠, 그거는 네, 그때 가서. 맞습니다. 저야 뭐 솔직히 돈 드는 게 없고 몸으로 때우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왕 할 걸 그냥 육아할 때도 몸으로 때운다는 생각으로 행동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육비는 변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하면 되고 그러면은 혼인의 의사를 가져보고 재결합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3년 동안 계속 그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민이 지금 당장 생긴 것도 아니고. 당장 생긴 건 아닌데 뭐 아이들도 아이 아빠를 그래도 잘 따르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계속 많이 들기도 하고 해서 다만 이런 것들을 고쳐주면 내가 확신이 서겠다. 네.